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19학번 김민서입니다. 이번 전산물리학 프로젝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프로젝트 발표 주제는 투레인 나겔 슐겐베르그 모델입니다. 먼저 나겔 슐겐베르그 모델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전 이를 바탕으로 1차선이 아닌 2차선의 나겔 슐겐베르그 모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위자 기반 모델을 이용해 파이썬으로 모델링을 시행하고 시뮬레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기존 나겔 슐겐베르그 모델과 비교해보고 또 확률적으로 차선 변경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겔 슐겐베르그 모델에서는 네 가지의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1, 2, 3번은 속력에 관한 규칙인데 먼저 1번은 이제 가속 규칙. 현재 속력이 최대 속력보다 작다면 현재 속력에서 플러스 1만큼 하는 것입니다. 감속 규칙은 앞차와의 거리인 dn이 vn보다 작다면, 즉 내 속력이 앞차와의 거리보다 더 크다면 앞차와의 거리에 마이너스 1만큼 감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vn이 양수이고 그리고 어떤 랜덤 확률에 의해서 현재 속력은 마이너스 1만큼 하게 됩니다. 이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 들어간 고안된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업데이트된 속력을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속력을 더한 것으로 위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고안한 2차선에서의 나겔 슐레겐베르그 모델 속에서의 이제 업데이트 규칙입니다. 2차선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차선과 속력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차선에 관해서 나누게 됩니다. 1차선에 있는 경우와 2차선에 있는 차들은 다르게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먼저 1차선에 있는 경우 속력은 죄송합니다. 1차선에 있는 경우 2차선의 공간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속력만큼의 거리를 바탕으로 2차선 공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2차선의 공간이 있다면, 즉 차들이 없다면 차선은 2차선으로 변경되고 속력은 현재 속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최대 속력을 비교해서 적은 값을 속력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선에 공간이 없다면, 즉 2차선에 차들이 있다면 차선은 1차선으로 유지하게 되고 속력은 앞서 설명드린 그냥 나겔 슐레겐베르그 속력 규칙들을 따르게 됩니다. 2차선에 있는 차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앞차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거리가 더 짧은 경우에 1차선에 공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차선을 1차선으로 바꾸고 속력은 현재 속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최대 속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선에 공간이 없다면 2차선을 유지하고 속력은 감속 규칙에 따라 감속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나머지 경우는 이제 앞차와의 거리가 더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속 규칙 혹은 랜덤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차선 혹은 속력 규칙을 고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지정차로 제 안에서 1차로가 이 추월차로로만 이용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1차선과 2차선에 있는 차량에서 규칙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화 함수입니다. 이 초기화 함수는 로드 어레이와 그리고 그 로드 안에
초기 차량들의 위치와 속력을 이제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먼저 인풋으로는 L, 로드의 길이이고요. 레인, 차선이고요. 1차선과 2차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차량의 개수인데 차량의 덴시티에서 로드의 사이즈를 곱해서 차량의 개수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로드에 대한 초기 로드에 대한 어레이를 반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를 보시면 먼저 이 로드는 np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np 원스를 쓰게 됩니다. 즉, 다 1로 채우는데 그걸 다 마이너스로 바꾼 것이죠. 이게 왜 마이너스 1을 empty 로드라고 보냐? 바로 속력이 제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이후에 랜덤으로 사이즈 안에서 랜덤 초이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걸 이 아래에서 레인과 포지션, 레인은 이 몇 행으로 갈 건지, 그 다음에 포지션은 어떤 열로 갈 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는 속력, 이 위치가 정해지면 그 안에 속력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부터 Vmax까지의 속력을 집어넣게 되고 그걸 어레이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업데이트 함수인데 이거는 그 원래의 그 나겔 슈레겐베르그 모델의 규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인풋 요소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프로버빌리티 이제 랜덤하게 세 번째 규칙이 랜덤하게 감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 확률로 감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속력 규칙에 관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덱스 i0 이게 디스턴스를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차 위치가 J라고 한다면 포지션을 J라고 한다면 J 플러스 1부터 J 플러스 1의 V 속력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범위를 인덱스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나겔 슈레겐베르그 모델이 이제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다음과 같이 써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놈의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로드에서 떼우는 겁니다. 로드 어레이에서 그만큼을 떼우고 이 안에 마이너스 1인 게 있냐, 마이너스 1보다 큰, 즉 마이너스 1 이상인 즉 차가 있는지 차가 있으면 V만큼 즉 0부터 어떤 Vmax까지의 숫자를 여기 안에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인덱스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게 0이 아니라면 즉 이 안을 봤는데 그게 0이 아니라면 차가 있다면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1 디스턴스는 이 인덱스 즉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만약에 여기가 0 이러고 있으면 요쯤에 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 인덱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인덱스 모듬에서 가장 앞에 있는 거, 그걸 이제 거리라고 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 마이너스 1만큼의 속도로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가속하게 되고요. 이 감속 규칙과 가속 규칙을 다 적용한 이후에 어떤 랜덤 p 확률에 의해서 마이너스 1만큼 업데이트를 새로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어떤 로드를 구하게 되면 이 로드의 평균 스피드, 평균 속력, 에버리지 스피드를 이제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로드 어레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웃풋으로 받는 것이 에버리지 스피드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레이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숫자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코드이고요. 먼저 히스토리 1 같은 거 보면은 히스토리 1은 이제 다음과 같은 2차원 어레이인데 이게 이터 혹은 타임 스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로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로드를 결정해서 이 히스토리에다가 이게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평균 속력을 구해서 그 평균 속력 리스트를 만들어 이렇게 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이게 평균 속력 리스트라고 한다면 여기는 리터 첫 번째 그리고 리터만큼의 속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스트의 형식을 띈다. 그러니까 쉐입이 1차원의 어떤 리스트 형태이다. 그리고 앙상블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평균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할 건데 이때 앙상블은 또 청번을 시행을 했고요. 아까 그 앞에서 구한 에버리지 스피드 리스트를 앙상블에다가 이렇게 앙상블 어레이에다가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어레이는 이것이 이제 앙상블의 개수만큼이 될 거고요. 요거 하나가 에버리지 스피드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속력 평균을 구할 때 요렇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때 이 앙상블 어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고안한 이 2차선에서의 그 나겔 슈레겐베르그 모델에서 업데이트 함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함수가 지금 굉장히 길어서 4개로 쪼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은 로드, 그 다음에 Vmax, P, 감속 확률,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그리고 P1, P2가 있는데, 이거는 레인 1에서, 그러니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옮길 확률이고요. 얘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옮길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1차선과 앞선 업데이트 규칙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차선에 있을 때와 여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 1차선일 경우에와 2차선의 경우에 다르게 적용될 것이란 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력 규칙을 이 부분은 앞선 1차선에서의 그 나겔 슈레벤베르그와 동일하고요. 여기서는 이 인덱스 1은 1차선에서의 앞 차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인덱스 2는 2차선에서의 앞 차량 인덱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선에서 업데이트 규칙을 적용할 것인데 보시게 되면 인덱스 2 사이즈 0 이것이 2차선에 차가 없다면 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P1의 확률을 만족하게 되면 타겟 레인이 1으로 바뀌고요. 즉 1차선으로 타겟 레인이 가고 V템프도 현재 속력 혹은 Vmax 중에 최소값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리고 2차선에서 차가 존재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속력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 속력 규칙의 모습은 앞선 날길 슈레겐베르그 모델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2차선에서는 어떻게 되냐? 먼저 거리를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의 앞 차량과의 거리가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있으면, 사이즈가 0이 아니라면 그것이 차가 있으면을 의미하고요. 있으면 1차선에서의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특정 확률을 넘으면 타겟 레인, 타겟 레인을 0번으로 바꾼다. 이것이 1차선입니다. 그리고 1차선에 차가 있다면 그냥 단순히 감속 규칙을 적용한다. 타겟 레인은 바뀌지 않는다. 2차선. 현재 2차선이었으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속력 규칙, 가속과 랜덤 규칙을 적용한다. 계속 이후에 이제 충돌 방지 알고리즘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1차선과 다르게 2차선은 차량이 추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3개 정도로 설정하였고요. 업데이트 포지션을.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보는 일반적인 그 포지션 업데이트의 모습인데 그 위치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만큼을 일단 후보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리저브 포지션, 이게 딕셔너리인데 이 딕셔너리 안에 타겟 레인과 이제 캔디데이트 포지션 후보가 없으면 이 안에 없으면 들어가도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없으면 그 안에 vtemp라는 정보를 넣어라. 이걸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포문을 계속 돌리는데 어떤 차량은 이걸 해서 업데이트한 위치를 생각해 봤더니 이 앞 차량에서 업데이트된 것 때문에 이 리졸브 포지션 안에 딕셔너리 안에 타겟 레인과 캔디지 포지션이 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1만큼을 한 걸 다시 확인하고 또 플러스 1만큼을 한 걸 다시 확인해서 그걸 확인해서 없는 것을 넣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리졸브 포지션, 이 딕셔너리를 바탕으로 도로에 대한 이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코드는 앞선 이제 1차선에서의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1차선의 모델에서는 그 모든 정보를 이 히스토리라는 어레이 하나씩 다 담았는데 2차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게 1차선, 2차선, 1차선, 2차선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러면 플랫을 하더라도 그 어떤 규칙성을 그 시간에 따른 규칙성을 이제 파악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타임 스태프마다 이제 로드 어레이를 플랫을 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또 평균 속력을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것이고요. 이것은 뭐 1차선의 코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차선에서의 나겔 슈레겐베르그 모형인데 여기서 보시면 검은색 색깔은 그냥 MT 로드를 의미하고요. 비어있는 공간이고요. 레드부터 0번부터 5번이 이제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갛고 좀 어두운 부분이 속력이 좀 작은 부분, 이 부분이죠. 이제 정체가 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좀 밝은 부분, 이런 부분이 정체가 되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로드 덴시티가 0.2 정도라는 것, 그다음에 로드 랭스가 10, 100 정도, 그다음에 이터레이션, 이 타임 스탬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100 정도 된다. 그다음에 랜덤하게 브레이크가 감속하는 확률이 0.25 정도 됩니다. 이후에 나겔 슈레겐베르그 모형에서 타임 스탬프당 평균 속력을 이제 플랫한 그림들입니다. 이 왼쪽의 모습은 시뮬레이션을 딱 한 번 했을 때 그 첫 번째 시뮬레이션의 결과, 시뮬레이션 한 개의 결과에 대한 결과의 그래프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앙상블 기법을 이용해서 1000개의 같은 시뮬레이션을 1000번 시행을 하고 그거를 같은 타임 스텝마다의 평균 속력을 평균 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초기에는 대략 2.5에서의 평균 속력을 갖다가 초반에 감소하고 이후에는 증가해서 어떤 좀 Vmax 정도의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해석하자면 초반에는 이제 정체가 생기다가 이후에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체가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덴시티당 이제 평균 속력 그래프를 보인 것인데요. 이 아래가 차량의 덴시티이고요. 즉 덴시티가 높아지는 건 차량의 숫자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평균 속력을 의미하는데 이 다시 여러 개 있는 것은 여기서는 이 타임 스텝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죠. 타임 스텝이 증가할수록 이제 앞에서 보셨지 Vmax에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캐터를 찍어 본 것입니다. 나겔 슐겐베르그 모델에서 그 논문에서의 임계 밀도는 2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계 밀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덴시티가 0.2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차량 정체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고안한 투레인 나겔 슐겐베르그 모델의 모습입니다. 그 도로의 모습을 플랫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보라색이 MT 스페이스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가장 좀 빠른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00번 시행을 했었는데 이 얘를 다 보일 수는 없어서 앞에 5개, 뒤에 5개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행되는 모습, 이 앞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레인 나겔 슈레겐베르그 모델에서의 타임 스텝과 이제 평균 속력에 관한 플롯을 보인 것인데요. 이것은 시뮬레이션 한 개의 타임 스탬프에 대한 에버리지 평균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좀 썩지 좀 파동이 있는데 좀 좀 특징적인 것으로는 이 앞선 1차원 나겔 슐렌베르그 모델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Vmax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니까 2차원 모델에서는 2.2 정도에서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이더라, 위아래로.
움직이더라.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앙상블 기법을 이용해서 평균 속력을 구한 것인데요.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P1이 제로고 P2가 제로인 것은 이동하지 않는 것, 차선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P1은 앞서 말드렸다시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는 확률인데 그것이 제로라는 것은 1차선에서의 이동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의 이동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얘는 0.2, 0.2의 확률로 이동할 수 있게 한 것, 그 다음에 0.2, 0.8, 0.8, 0.2, 0.8, 0.8, 1.0, 1.0 이 확률로, 즉 요렇게 갈수록 이동이 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런 것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동이 활발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의 이동이 더 활발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 두 경우, 즉 차선 변경이 활발한 경우가 좀 평균 속력이 높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으로는 평균 타임스탬프가 지나더라도 이제 평균 속력이 변화가 크게 없더라 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투레인 나겔-슈레인베르그 모델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고안을 해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차선 변경 규칙을 추월차선 지정차 로제 원리를 기반하여 규칙을 정하였고, 추월 규칙을 잘 이행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 흐름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규칙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2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 차선에만 허용하는 것이 것보다 이제 완전히 허용하는 경우에 평균 속력이 높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선 경우가. 그러나 대개 평균 속력이 낮은 수준인데 1차선의 모델보다 평균 속력이 굉장히 보다 낮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선 모델에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평균 속력이 일정함은 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 변경 규칙은 또 설계자마다 다르게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정해진 규칙은 없다는 점, 다 규칙을 설정하기 나름인데 실제 환경을 잘 설명하는 규칙이 적합한 규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고하는 차선 변경 규칙이 실제 환경을 잘 설명하지는 못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또 모델 평가 지표로 평균 속력 대신 흐름도 타임스탬퍼, 카퍼 타임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타임스텝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느냐, 이걸 흐름도라고 정의를 해서 그걸 평가 지표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